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WTO 제소와 함께 기업들은 발빠르게 소재 국산화에 속력을 내고 있는데요. 탈일본 노력의 성과들을 이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출 규제 100일이 지나도록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보다 기민하게 대응에 나선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간, 특히 대기업입니다. 일본이 언제든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탈일본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미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불화수소 국산화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 라인에 적용했습니다. 반도체용은 디스플레이보다 순도 기준이 높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부 반도체 생산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일부 투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부에서 소재 국산화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며 의미 축소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SKC가 생산 공장을 완공하면 연내 국산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규제할 수 있는 품목으로 거론되는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등도 상당 부분 국산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업체들이 오히려 다급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형 고객사를 놓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経済と政治外交が車の両輪であること、そして両国間で政治外交関係の修復がどうしても必要であることを改めて痛感しております。 일본의 기술력이 앞선 소재, 부품, 장비 분야가 여전히 많은 만큼 자만은 금물이지만 우리도 패배주의의 젖기보다 전략산업 육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입니다. 국산화에 잇따른 성공은 반길 일이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과 소재 일부는 수급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완전한 국산화보다는 수입선 다변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소재는 액화 불화수소입니다. 액화 불화수소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도 생산해오던 소재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액화 불화수소를 국산화했지만 디스플레이보다 정밀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기체 불화수소를 국산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OLED 제조의 필수인 섀도우 마스크와 반도체 EUV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만큼 최고의 부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려면 최고의 소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재의 완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가 국산화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간을 두고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먼저 다변화를 통해 최고의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조하는 공정 자체도 우리가 좀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좀 소재를 좀 덜 쓰는 방법이 있는 건지 품질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죠. 기술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다변화는 이제 뭐 세계 어느 곳이든 찾을 수 있으니까 다변화가 좀 빠르고요. 또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100일을 넘겼지만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국산화에 이어 소재, 부품, 수급 다변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어려움, 외교적으로 풀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곧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성재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액은 총 2조 1천억 원. 오늘 네 번째 대책위원회를 가진 당정청은 편성액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사업 지원에 즉시 투입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20년도 예산 심의에 2.1조 원을 편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지난달 말 발의한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 상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난주 종료한 WTO 양자 협의를 두 번째로 다시 열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타래처럼 얽힌 두 나라 관계의 복원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앞서 대책위가 열리고 나면 대규모의 예타 면제와 같은 대책위 후속 조처들이 나왔던 데 반해 이번 대책위에선 이전 발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내년 예산 확보에 힘을 모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대책위원장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위를 직접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위를 계기로 아베 정부도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23일 열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 결과가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